반갑습니다. 키든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도면에 있는 요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만 빠르게 선택을 하고 개수까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도면에 있는 특정 부품을 선택해서 개수까지 파악을 하고 그 개수가 파악이 돼야만 이제 견적을 낼 수가 있어서 뭐 앞으로 들어갈 이제 공사 비용이라든가 원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기존까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세면서 파악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자, 그럼 실수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그거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적소에 좀 사용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뭐 혹시라도 이제 사용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각형의 원을 하나 그렸는데요. 뭐 같이 그려볼까요? 간단한 거.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100, 100 엔터. 자, C 엔터로요. 뭐 대충 안쪽에다가 중심점 클릭하고요. 반지름은 15 엔터 하겠습니다. 자, 카피, CO 엔터, 물체 선택 두 개 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자, 한 점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F8 키고 적당히 떨어뜨려서 클릭, 적당히 클릭, 적당히 클릭, 적당히 클릭, 적당히 클릭, 종료. 다시 한번 CO 엔터 다 잡고 엔터. 한 점 클릭해서 위로 적당히 올려서 클릭, 적당히 올려서 클릭, 종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습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MT 엔터, MT 엔터. 자, 요 안쪽에다가 대충 한 점 클릭하고 적당히 벌려서 클릭. 자, 뭐 1, 2, 3 하나 쓸까요? 크기는 그냥 작게 쓸게요. 1, 2, 3 하나 쓰고 바깥쪽에 클릭해서 나옵니다. 자, CO 엔터, 문자 선택하고 엔터. 한 점 클릭해서 전부 다 복사하지 말고요. 중간중간 하나씩 넣을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종료. 다시 한번 CO 엔터로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잡고 엔터. 한 점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좀 문제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원입니다. 자, 이 원을 개수가 몇 개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유사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사 선택을 선택하려고 봤더니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 메뉴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 OP 엔터죠. 자, 옵션 OP 엔터. OP 엔터를 해서 이 옵션 창이 열리면 사용자 기본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 상단에 도면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 분들은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따라서 이걸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야만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메뉴가 열릴 겁니다. 자, 물론 명령어가 있긴 있어요. 뭐 SEL 이 정도 치면은 Select Similar라고 뜹니다. Select Similar 조금 쪘는데 SEL 정도 치면은 이렇게 Select Similar라고 뜨는데 이게 바로 그 명령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명령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좀 효율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령어를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단축키 만드는 거 다 알잖아요, 그쵸? 우리 단축키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거기 가면 이제 셀렉트 시뮬러가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이 앞에 저희가 팁 영상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유사 선택. 자, 선택이 됐죠? 자, 개수 파악하겠습니다. 자, 속성창 여는 거는요, CH 엔터 하면은 속성창이 열리면서 개수가 여기에 원이 18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원의 개수가 18개다 라고 써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면 안에서 원의 개수를 빠르게 파악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좀 뭐냐면은, 만약에 원의 크기가 틀린 게 섞여 있다고 칠게요. 여기 틀린 게 섞여 있어. 자, 갑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유사 선택. 자, 그런데 아쉽게도 보세요.
아쉽게도 원의 개수는 세할 일인데 원의 크기까지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물론 셀렉트 시밀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 이제 셀렉트 시밀러 모드라는 거는 이제 특정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선택하라라는 이제 모드인데, 이 번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요소들이 틀려지는데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걸 일일이 또 입력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유사 선택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도면 안에서 크기는 신경 쓰지 않고 도면층도 신경 쓰지 않고 한 번에 다 잡고 싶어, 원이랑 원은 다 잡고 싶어, 그렇다면은 유사 선택 요게 좋습니다. 그런데 크기까지 나는 신경 쓰고 싶어, 크기도 똑같은 크기만 선택하고 싶어, 그렇다면 애기는 틀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필터. 자, 필터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필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명령어는 뭐 FILTER인데 얘는 단축키 FI가 될 것 같아요. FI. 자, FILTER 다 써도 되고요. FI 엔터. 자, 이 필터 창이 열립니다. 자, 이거 제가 다 지워 볼게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을 거니까 다 지워 놓고 시작을 할게요. 혹시 여기 위에 요 항목이 뭔가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지워집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도 없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도면층부터 갈게요. 여기 보시면 필터 선택이 나오죠. 필터 선택에 누르고 들어가면은 도면층 선택을 하면은 그 옆에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선택 버튼 띡 눌러 주시고 어떤 도면층을 원하느냐, 나는 뷰포트라는 도면층을 선택할 거야. 자, 선택했으면 확인.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 추가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딱 올라가죠. 자, 일단 도면층은 뷰포트인 것들만 찾아라, 이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원들은 좀 크게 틀린데 전부 다 뷰포트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아, 원 중에서도 도면층은 뷰포트인 것 중에서 내가 원을 선택할 건데 크기는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을 거야. 그 원의 크기가 아까 몇이었죠, 우리? 반지름 15짜리 했나요? 자, 원을 선택합니다. 원의 크기, 반지름이죠, 반지름. 자, 원 반지름 여기 있네요. 원 반지름을 해놓고 거기다가 15라 쓸게요. 그리고 리스트에 추가. 이런 식이죠. 자, 객체는 원이요, 원의 반지름은 15다. 뷰포트는, 도면층은 뷰포트다. 자, 요래 놓고, 자, 리스트에 지금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요거에 만족하는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적용 누릅니다. 자, 적용. 자, 적용을 누르면은 뭔가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도면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요 정도만 선택하면은 요 정도 선택한 범위 내에서만 찾아라. 또는 다 선택하면 다 선택한 요거 중에서 찾아라. 상당히 이거는 선택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긴하죠. 상당히 요긴하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일단 다 선택할게요. 여기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고, 자, 다 선택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선택이 안 됐어요. 지금 보면 확대해 볼까요? 보이시죠? 아, 그러네. 요 놈들은 선택이 됐는데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됐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런 식이야. 엔터 쳐볼까요? 엔터.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더 됩니다. 선택이 아예 돼버리죠. 정확히 선택이 돼버리죠. 예. 자, 개수 여기 보면 18개 찾았다 나옵니다. 개수 18개 찾았다 바로 나옵니다. 18개 찾았다. 예. 물론 CH 엔터까지 하시면 18개가 여기도 뜹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결론은 유사 선택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빠르고 좀 선택폭이 넓은 거 선택할 때는 유사 선택도 빠릅니다, 상당히. 근데 필터라는 거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내가 조건을 다양하게 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저한테 질문 주셨다는 그분 또한 이 유사 선택보다는 필터를 좀 결론적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그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객체만 정확한 객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되면은 몇 번 정도는 손으로도 한번 세봤어. 그랬더니 정확히 맞더라. 그럼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필터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있는데, 문자를 제가 하나만 바꿔볼게요. 원래 문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셋, 여섯, 아홉 개가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요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일부러 제가 4, 5, 6이라 바꿀게요. 바깥에 클릭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는 중간에 요거 1, 2, 3이 위에 있는 1, 2, 3 중에 하나를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ESC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한번 또. 자, FI 엔터. FI 엔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지우기. 예, 여기 리스트 지우기를 하면 다 지워집니다. 한 번에. 자, 리스트 지우기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조건은 문자 값으로 해보자. 문자 값으로 해놓고 1, 2, 3. 자, 1, 2, 3을 했습니다. 리스트 추가. 자, 그리고 도면층 자, 해놓고 선택을 눌러서 외형선을 할까요? 뷰포트를 할까요? 이번에도 뷰포트 해보지 뭐. 뷰포트 확인, 리스트에 추가, 이런 식이죠. 1, 2, 3이면서 도면층 뷰포트에 있는 것만 찾아라. 적용. 자, 그리고 원하는 객체는 전체를 다 하든 또는 이 정도만 하든 여러분이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했더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1, 2, 3이라는 문자가 선택이 되면서 하단에는 7개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까지 쳐볼게요. 엔터 했더니 이게 파란색 그립점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이제 보이죠. 자, 도면층이 뷰포트는 맞는데 숫자가 1, 2, 3이 아닌 건 선택이 안 됐죠. 1, 2, 3은 맞는데 도면층이 뷰포트가 아닌 것도 선택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들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자인데 색깔이 틀린다거나, 그렇죠? 레이어가 틀린다거나, 그렇죠? 예. 또는 똑같은 도면층인데 문자가 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FI 필터란 놈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의 반지름 해놓고, 원의 반지름 추가하는 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을 걸기 전에 여기 보면은 선택된 객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된 객체 추가를 눌러서 나오죠. 자, 그럼 이 원을 선택합니다. 이 원을 선택하고요. 자, 원을 선택했더니요, 자동으로 리스트가 짜여져요. 자동으로. 객체는 원이면서 도면층 뷰포트, 선종류는 도면층 별, 그리고 원 중심은 뭐뭐뭐뭐 있고, 원의 반지름은 15. 뭐 법선 벡터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뜨죠. 색상은 뭐 도면층 별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요,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드래그 합니다. 그럼 딱 하나밖에 선택 안 되죠. 이상하다. 왜 하나밖에 선택 안 될까?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네. 자, ESC 할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FI 엔터. 자, 여기 선택된 객체 추가 눌러서 다시 한번 요놈 선택할게요. 자, 다양한 필터가 자동으로 뜹니다. 리스트가.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지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X는 몇, Y는 몇, Z는 몇인 지점에 있는 원만 선택하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원의 중심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원 중심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자, 또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 법선 벡터 뭐 이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요걸 선택하고 삭제를 누를게요. 우리한테 딱히 필요 없는 조건이잖아요. 자, 따라서 객체, 원, 도면층, 선 종류, 원 반지름, 내가 만족하는 거 요거야. 색상도 괜찮아. 그쵸? 뷰포트, 선 종류, 도면층 별, 원의 중심은 삭제. 그쵸? 요렇게. 법선 벡터도 삭제. 이렇게 해놓고요. 자, 만족했으면 적용 누릅니다. 그리고 요 정도 클릭해서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다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이 되죠. 여기 있는 원 두 개는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수는 18개 찾았다. 18개 찾았다. 자, 요거 사용하면은, 우리 이제, 그분은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매일매일 글을 하셔야 되는 주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속도가 붙는 거죠. 하루에 뭐 10장 할 거를 뭐 20장, 30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굉장히 크게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필터라는 게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놈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요럴 때는, 자, 이 신속 선택이라는 것도 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속 선택. 자, 신속 선택이 무엇인가 봅시다. 자, 신속 선택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신속 선택이 있습니다. 퀵 셀렉트라고 하죠, 우리가. 요거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창이 열리죠?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도면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거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체 도면은 이 화면상에 있는 모든 도면을 이제 말하는 거고, 자,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전체 도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요 버튼을 눌러서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요거 6개 잡았잖아요. 이 6개 중에서만 신속 선택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엔터. 자, 그럼 뭐 문자를 찾아볼까요? 여러 줄 문자. 자, 여러 줄 문자. 객체 유형은 여러 줄 문자를 찾을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떤 걸 찾을까요? 내용을 찾을 거야. 자, 내용을 쓰고 값에다가 1, 2, 3 이렇게 써볼까요? 내용으로 해놓고 1, 2, 3 같은. 그쵸?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3개가 찾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왼쪽 하단에 3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 필터보다는 조금 조건은 덜 줘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쓰면은 좋은데 조건들을 하나씩 걸어야 되니까 속도가 조금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필터의 조건을 굳이 입력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다양한 조건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조건 선상에서 찾아도 될 것 같으면은 사실 신속 선택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신속 선택은 아무래도 필터보다는 조건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은 좀 못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건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ESC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신속 선택. 그리고 뭐 일단 전체 도면을 두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할까? 원을 할까요? 원. 자, 원을 해놓고 개체 유형은 지금 여기 있는 놈들에 대한 개체 유형이 뜨는 거예요. 여기에 네모와 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요 놈들에 관련된 개체 유형이 여기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으로 해놨습니다. 원으로 해놨고 뭘 찾을까? 반지름 찾을까요? 자, 반지름을 해놓고, 자, 연산자는 같음. 예를 들어서 15로 하면은 15와 같은 것만 찾는 거고, 이거를 뭐 작음이라고 하면은 20으로 해놨을 경우 20보다 작은 걸 다 찾게 됩니다. 100으로 해놓으면 100보다 작은 건 다 찾게 되는 거고요. 이건 또 유용하네요. 그쵸? 이런 거는 또 신속 선택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의 크기가 뭐 10이 있을 수 있고 30이 있을 수 있고 100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0보다 작은 거, 즉 50보다 작은 걸 찾고 싶어 라고 하면은 100은 찾지 않고 50보다 작은 10하고 30짜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같음으로 해놓을게요. 15 해놓고 확인. 그랬더니 15랑 같은 걸 다 찾습니다. 자, 얘네들의 반지름이 몇이었죠? 얘네들 반지름이 내가 너무 막 그려갖고 얘는 27.14, 얘는 15. 그럼 25보다 27.14니까 27보다 작은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신속 선택 들어가서, 자, 개체 유형은 원으로 해놓고, 자, 원의 반지름이 작음인데 27보다 작음.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애를 뺀, 그쵸? 애가 27.14니까 얘보다 작은 놈들은 전부 다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신속 선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조금 전처럼 신속 선택으로 우리가 원을 선택하시고 반지름 작음 27 확인. 자, 그럼 왼쪽에 19개 항목이 선택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CH 엔터로 역시 19개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수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어떤가요?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사실.
뭐 유사 선택은 사실 이렇게 아주 유용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신속 선택과 필터는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하나 이렇게 편애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뭐 길지는 않지만, 그렇죠? 유용한 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